안녕하세요. 언더케 작가 7입니다. 오늘은 샤오미의 플래그십 Mi 8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앞에 노치가 달려있는데 지금은 꺼놨어요.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뒤쪽은 이렇게 생겼죠. 사실 앞쪽에 노치 달린 거야 뭐 워낙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상관이 요즘은 크게 신경이 안 쓰는데, 뒤쪽은 굳이 이 디자인에 안에 LED 플래시까지 들어갔어야 됐을까? 누가 봐도 요거는 어딘가에서 아주 영감을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솔직히 들고 다니기에 조금 민망한 수준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제품의 완성도나 마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샤오미 뭐 워낙 잘 만드니까 방수 방진이 없다는 것 정도가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인데 삼성의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찍어 보니까 균일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휘도도 이 자동 모드로 놨을 때는 직사광선 하에서 꽤 높게 올라가서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색깔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긴 한데, 이건 저희가 정확히 분석해 본 게 아니어가지고 자동으로 놨을 때보다는 섀도우를 좀 높여놓는 편이 일반적인 취향에는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닌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펜타일 레이아웃의 풀 HD 해상도여가지고 글자를 볼 때 조금 자글자글 거린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몰레드가 들어가서 가지는 강점은 화면을 껐을 때 계속 켜져 있는 배터리를 크게 먹지 않고도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는 알림 아이콘, 음악 제어 뭐 이런 거는커녕 그냥 날짜와 시간이 끝이에요. 알림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떠요. 다음으로는 성능이죠. 스냅드래곤 845에 6GB 램이나 8GB 램, 그리고 용량도 이제 64기가부터 256까지 다 고를 수가 있는데,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발열이 높아지면 스로틀링이 걸리는 편이기는 한데 3D 게임을 장기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최적화는 아주 좋은 편이에요. 모든 앱을 다 끈 다음에 앱을 키고 나가고 앱을 키고 나가고 이런 것들 동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면서는 뭐 속도 면에서 불만을 가질 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특히 화면을 켰을 때 앞면에 이렇게 얼굴 쏙 대기만 하면 풀리는 요게 적외선 방식이어가지고 불 꺼놓고 아예 어두운 곳에서도 잠금 해제가 아주 정확하게 잘 돼요. 다만 새삼스러운 점은 아니지만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이 안 된다는 건 아쉬울 수 있겠네요. 얘기가 나온 김에 소프트웨어도 잠깐 보면은 MIUI 9가 들어가 있죠. 뭐 조금 지나면은 10으로 업데이트가 될 텐데, MIUI 9 자체는 사실 MIUI가 9대로 올라가면서 요즘 최근에는 굉장히 빠르고 기능도 좋고 깔끔하죠. 메뉴가 이상한 데 있다든지 중복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없고, 아까 얘기하다 만 거지만 여기에 노치가 원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서드파티 앱 어떤 앱에서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원한다면 이걸 제스처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뭔 소린가 하니 이렇게 쓱 올려가지고 홈 이렇게 쓱 해서 기다리면 멀티태스킹,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훑으면은 이전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거. 근데 저는 왼쪽에서 당기는 메뉴랑 겹쳐서 조금 아래에서 이 뒤로 가기 제스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해서 결국에 끄고 쓰게 됐어요. 근데 사실 노치의 존재 자체는 뇌이징이라 그러죠. 이제 적응이 돼서 크게 거슬리지 않는데, Mi8에서 짜증나는 부분은 여기 아이콘이에요. 사실 MIUI는 여기 알림 아이콘이 앱이 보내는 게 아니라 앱 런처 아이콘이 그대로 뜨는 게 불만이었고, 이제 MIUI 10에서는 바뀐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됐는데, 얘는 그걸 떠나서 여기 아무것도 안 떠요. 여기 노치가 제법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이폰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시간 하나 덜렁 뜹니다. 아이콘이 아무것도 안 떠요. 잠금 화면에서도 특별히 설정하지 않으면 안 뜨고요. 그렇다고 오른쪽에 시스템 아이콘이 많이 뜨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배터리, 안테나바, 4G 딱 요게 끝이에요. 정말 이런 것까지 아이폰이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쑥 내리면 아직 뜰 게 많죠. 알람, 블루투스, 뭐 진동 모드. 뭐 알람이나 진동 모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블루투스가 꺼져 있다, 켜져 있다,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정도까지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이파이 연결하면은 4G 대신에 와이파이 아이콘 하나 덜렁 뜨죠. 요 정도로밖에 공간 활용을 못 하나 싶어요.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 여기에 듀얼 카메라가 이렇게 있죠. LED 플래시와 함께. 근데 사실 샤오미의 듀얼 카메라는 크게 좋은 결과를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대를 안 했거든요. 샤오미가 맨날 DSLR 수준이다,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결과물은 항상 별로였어요. 이번 것도 DxO마크 모바일 점수는 굉장히 높은데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 놀랐어요. 여기 AI 모드가 있죠. AI 모드를 키면은 이제 씬에 따라서 자동으로 효과를 적용해주는, 이제 자동으로 맞는 설정을 적용해주는 건데,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아주 잘 나와요. 사실 조도에 상관없이 사진이 잘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빛이 충분할 때는 요즘 저가형을 사도 사진이 다들 잘 나와요. 하지만 저조도로 갔을 때 얼마나 디테일이 좋게, 특히 흔들리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 디테일도 좋아요. 약간 노이즈가 낀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 정도 디테일을 뽑으면서 이 정도 노이즈 끼는 거 정도는 용서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사진이 잘 나와요. 인물 모드도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아주 작은 물체를 잡아도 거기에 초점이 정확히 맞고, 이 사이드, 그러니까 테두리 따는 것도 굉장히 잘 따요. 심지어 전면 카메라에도 싱글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 모드가 들어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도 잘 나오고 저조도에서도 아주 만족스럽다. 다음은 오디오인데, 보시다시피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없죠. 3.5mm 이어폰 잭이 없습니다. 어댑터가 동봉이 되어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걸
쓰시거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시는 게 편하겠죠. 스피커는 아쉽게도 여기 하나만 소리가 나요. 일반적으로는 뭐 애지간하면 여기 리시버를 써서라도 스테레오 스피커를 만들어줄 법도 한데 그 정도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더라고요. 스피커 자체의 품질은 괜찮은 편이에요. 유선도 소리는 괜찮고 출력도 상당히 빵빵한 편이고 거기다가 음향 효과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설정도 가능하죠. 이제 다음으로 볼 건 배터리인데 사실 용량 자체는 특별하지 않아요. 3400mAh 정도니까. 근데 요게 최적화를 잘한 건지 아니면 해상도 빠른지 모르겠지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화면 켜짐이 가요. 이 정도면 제가 항상 LT를 켜고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24시간 켜놨으니까 일반적인 사용 시에는 더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정도 쓰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충전은 아래쪽에 있는 타입C 포트로 하면 되고 여기에 후면이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아요. 미믹스 2S에서 무선 충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아쉽게 생각하실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30분에 46%, 1시간에 85%, 완충까지는 1시간 50분, 2시간이 약간 안 되게 걸려요. 이 정도 속도면은 전날 잊어버리고 아침에 급하게 충전해서 충전기를 쓸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미 8에 대한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샤오미 Mi 8 사실 뭐 디자인이 조금 민망해가지고 제가 약간 탐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품 자체는 아주 괜찮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던 게 아니라면은 무작정 가격을 깎는 거는 불가능해요. 뭐 가성비라는 게 사실은 절대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큼직큼직한 것들, 칩셋이나 램 용량, 스토리지 뭐 이런 거에서는 가성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나머지에서 어느 정도 깎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원 플러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눈에 안 띄는 곳에서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깎아내리느냐가 뭐 이제 노하우랄까 관건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겠죠. 얘도 깎아낸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이겠죠. 물론 디자인을 어디서 많이 보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비용이 빵이 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머리를 싸매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에서 좀 줄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수 방진이 전혀 안 되죠. 생활 방수 정도라도 될 만한데 요거는 그런 것도 아예 없어요. 거기다가 3.5mm 이어폰 잭도 없고 모노 스피커 밖에 안 달려 있는 것도 2018년의 플래그십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아쉬운 점들이에요. 하지만 상당히 준수한 성능, 야외 시인성, 특히 사진 품질, 그리고 배터리 성능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가격대에서 기본기가 이 정도로 잘 잡혀 있는 물건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일반적인 플래그십 기준에서 완벽한 기계는 아니에요. 눈에 띄게 빠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거는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뺀 부분들이 치명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간을 잘 봤다는 거죠. 간을 잘 봤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정도의 이 품질이면 상당히 만족스럽고 추천하고 싶어요. 이 디자인을 들고 다니실 깡이 있으시다면 저는 사실 민망해서 이건 못 들고 다니겠어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은 케이스를 잘 씌워보세요. 잘 씌워가지고 이제 시선을 분산을 시켜보세요. 노치도 가리고 이제 그럴 수 있으면은 요거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걸 만들다니 정말 샤오미 대단한 것 같아요. 5% 마진이라는데 5%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마이너스 5%라는 예감이 무지하게 듭니다. 여하튼 그거는 샤오미의 CEO가 잘 알고 있겠죠. 그건 거기 가서 물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